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네, 삼성과 SK, LG그룹 등 주요 대기업의 사장단과 임원 인사가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많은 부회장과 사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젊은 리더들이 새로 등장하는 등 안정속 혁신을 추구하고 또 세대 교체를 가속화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중에서도 LG그룹에선 44년 LG맨으로 통하는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이 용퇴를 결정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인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권 부회장이 보유 중이던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 기업금융부 유수진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다른 기업들 인사도 관심거리였지만 특히 LG그룹 인사가 주목받았었죠. 네, 맞습니다. 이번 LG그룹 인사에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의 용퇴입니다. 네. 발표 당일이 돼서야 언론을 통해 해당 내용이 보도될 만큼 예상치 못한 인사였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권 부회장은 1979년 LG전자에 입사한 뒤에 44년 동안 LG그룹에 몸담아온 그야말로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40년을 한 회사에 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LG 디스플레이와 유플러스 그리고 지주사인 주엘지의 CEO를 연속적으로 맡으면서 LG그룹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네. 현재 그룹에 남아있는 부회장단 중에서 구봉무 선대회장이 임명한 마지막 남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예. 이번에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용기 있게 퇴진을 했다라는 표현도 나오는 거군요. 네. 그런데 이 권영수 부회장이 LG 에너지솔루션을 떠나기 직전에 이미 회사 주식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모습을 봐주시면요.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달 24일에 공시한 내용입니다. 네. 보고인이 권영수 부회장인 걸로 보아서 권 부회장이 보유 중인 LG엔솔 주식 숫자에 변동이 생겼다는 의미인 건데요. 예. 제가 빨간색 네모로 표시된 부분을 봐주시면 권 부회장이 지난달 21일에 보유 중이던 주식 전량, 즉 2,000주를 매도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날은 LG에너지솔루션이 이사회를 열고 정식으로 임원 인사 내용을 발표하기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네네. 이 인사에서 공식적으로 권 부회장의 용퇴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통상 임원들은 공식 발표보다 며칠 전에 그 사실을 알게 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권 부회장이 용퇴가 확정된 후에 주식을 매도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특히 이번 주식 매도 사실이 공시를 통해 외부에 알려진 거는 그로부터 사흘 뒤 24일이었는데요. 네. 날짜로 전후 관계를 따져봤을 때 권 부회장이 다소 급하게 주식을 판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왜냐하면 인사 발표가 나기 하루 전이기도 했고요. 심지어 적지 않은 손해를 보면서 주식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손해까지 봤습니까? 뭔가 이제 급한 일이 있었나 싶기도 한데요. 구체적으로 그럼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판 겁니까? 네, 맞습니다. 공시를 보면 주당 43만 1,500원에 2,000주를 팔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단순히 곱해보면 이번에 주식을 팔아서 총 8억 6,300만 원의 현금을 권 부회장이 손에 쥐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네네. 권 부회장은 LG엔솔 CEO를 지내는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내용을 함께 봐주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한번 봐주세요. 네. 작년 4월에는 주당 42만 원에 1,000주를 샀고 그리고 위에 나오는 빨간색 네모죠? 가 작년 4월에 산 내용입니다. 네네. 그리고 아랫부분에 있는 부분이 올 3월에 추가로 1,000주를 더 샀습니다. 예. 하지만 그 1년 새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두 번째에 샀을 때는 주당 57만 2,800원씩 줬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매입 금액을 저희가 한번 계산해 보면 총 9억 9,280만 원으로 산출이 됩니다. 네. 이번에 급하게 주식을 팔면서 1억 2,980만 원, 즉 1억 3천만 원에 가까운 1억 3천만 원에 가까운 손해를 봤다는 계산이 나오죠. 네네. 약 13% 정도 손실을 입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면 1억 3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손해 보면서 팔았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급하게 주식을 처분한 이유는 뭡니까? 사실 권 부회장이 이번 주식 매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히진 않아서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또한 그 사실 주식 거래라는 것 자체가 개인이 선택하는 부분이고 자유 의지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떠한 이유로 권 부회장이 주식을 팔았던지 간에 그 이유는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당연히 주식을 팔 때에는 개인의 상황이라던가 사정이라던가 이런 점이 당연히 고려를 했을 텐데요. 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권 부회장이 그간 보여온 행보나 역할 혹은 뭐 업계 내 위상 같은 경우를 고려했을 때 다소 이례적이다라면서도 여러 가지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추정은 뭡니까? 가장 유력한 추정으로는 일단 CEO 자리에서 내려갔으니까 더 이상 주식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아, 예. 뭐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더 이상 뭐 책임 경영을 해야 할 니즈가 없다, 반드시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데요. 책임 경영이요? 네, 사실 권 부회장이 회사 주식을 사들인 거는 책임 경영의 목적이 가장 컸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재계에서는 뭐 기업 오너라던가 아니면 최고 경영자들이 책임 경영 차원에서 이 자사주,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경우를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이 주식을 산다는 거는 기업 가치 제고 혹은 뭐 실적에 대한 자신감, 업황이 나아질 거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해석으로 읽혀서 주가를 부양하거나 방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직접 주식을 또 가지고 있으면 그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그렇기- 반영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책임 경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네. 실제로 권 부회장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그러니까 올 3월에 주식을 샀을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직접 권 부회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회사 주식을 매입해서 책임 경영 실천 그리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런 내용의 그 참고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런 참고 자료를 직접 배포를 했다고요. 네네.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생색을 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올해도 회사 주식을 매입했다 이런 식으로요. 2년 연속했다는 의미를 좀 더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네, 심지어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에. 네, 맞습니다. 네, 또 다른 해석으로는 또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다소 빠르게 정리한 것을 두고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춘 해석도 있는데요. 타사로의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향후 오. 거치와 또 연관을 짓는 해석도 있습니다. 네네.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사실 포스코 그룹이에요. 포스코 그룹이 이제 내년 3월에 최정우 회장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네. 사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권 부회장이 이미 절대로 그럴 일 없다라고 직접 부인을 한 곳이기도 합니다. 네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문이 쉬 잦아들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개 또 계열사들이 그 2차 전지 관련 주로 네네. 묶여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되나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네. 또한 후임 LG 에너지 솔루션 대표에 오른 그 김동명 사장의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한 결정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네. 사실 아무래도 떠난 분이 계속 주식을 갖고 있으면 후임 CEO가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입니다. 특히 권 부회장처럼 거물급인 경우는 후임 CEO 입장에서 다소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건데요. 주식 매도라는 것 자체가 회사와의 남은 연결고리를 끊는다. 그리고 모든 관계를 정리한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들어보면 뭐 다 이제 합리적인 추론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주식을 처분하는 건 사실 그 주주 마음입니다. 마음인데 그런데도 이번 주식 처분을 두고 이 시장 투자자들이 그 시장에서 그 뒷말이 나오는 건 왜 그렇습니까? 사실 권영수 부회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이기도 한 건데요. 네네. LG 엔솔 대표 부회장으로서 마지막 행보나 다름없는 건데 이번 주식 매각이 그게 평소 보여온 태도와 살짝 다르다, 결이 다르다라는 그런 측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어쩌면 권 부회장의 용퇴에 대한 아쉬움 혹은 뭐 서운함 같은 게 이거 반영됐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건데요. 시장 투자자들이 좀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이 반영된 거다. 네, 맞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권 부회장은 책임 경영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주식을 매입했던 사람인데요. 네네. 요새 배터리 업계 전반이 좀 많이 힘들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주가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네네, 맞습니다. 특히 LG 엔솔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당연히 1위 업체인데다가 글로벌로 범위를 넓혀봐도 시장을 리드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세계에서도 뭐 중국을 제외하면 거의 네, 톱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네. 근데 그런 회사의 CEO가 갑작스럽게 주식을 팔았다. 이런 사실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배터리 업계가 현재 겪고 있는 침체, 이 부진이 좀 더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얘기인 거죠. 뭐 추론이긴 한데 이제 앞에서 주식을 들고 있을 때는 책임 네네. 경영 때문에 주식을 들고 있다가 네네. 네, 이제 마침 이 회사를 나오게 되니까 주식을 다 주가가 팔아서 떨어질 때죠, 이제 앞으로 심지어. 주가 전망을 이제 좋지 못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네. 추론이 나오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일부 주주들은 권 부회장이 사실상 회사를 떠나면서 경고를 한 거다. 앞으로 시장이 안 좋아질 거란 경고를 한 거다라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도 전기차 수요 감소에 따른 그런 배터리 업계 불황이 예상보다 길어질 거라는 이런 불안감이 최근 주주들 사이에서는 널리 퍼지고 있는데요. 예.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던 그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 시장이 점점 둔화가 되면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생산 설비 확충에 드라이브를 걸던 각 배터리사들은 최근 들어서 무리한 외형 확장보다는 뭐 R&D 투자라던가 이렇게 내실 다지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가 사실 뭐 전기차 자체가 안 팔리면 네네. 네, 전기차 배터리도 수요가 늘어날 수가 없으니까 이건 뭐 불가피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네네. 네, 그렇습니다. 또한 권 부회장은 올 초부터 한국 배터리 산업협회장을 맡아왔어요. 그래서 권 부회장을 LG 엔솔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운 사람뿐 아니라 배터리 산업의 위상을 한층 제고시킨 사람이라고도 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네네. 사실상 국내에서 배터리 업계를 대표하는 인물이나 다름없었던 거죠. 배터리 예. 협회장을 맡고 있었으니까요. 네. 또한 이 권 부회장은 과거 LG전자에서 CFO라고 하죠. 최고 재무 책임자를 맡았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배터리 업계에 대해 잘 알면서 동시에 재무에 대해서도 밝은 인물이었어요. 이렇게 둘 다를 잘 꿰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사실 최근에 있는 재계에서 CFO 출신 CEO가 많이 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제 회사 주식을 사면 주주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또 재무에 밝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니까요. 그렇죠. 재물 밝은 사람이 뭐 자기 돈을 거는 베팅하는 역할에 음. 뭐 손실을 예상하고 하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인데요. 네네. 실제로 뭐 CF가 주식을 산다는 거는 해당 회사가 건실하다는 그런 시그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권 부회장이 오히려 반대로 팔았으니까 네. 시장에서 뒷말이 나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랬던 권 부회장이 용퇴와 동시에 너무 빨리 주식을 팔아버리니까 이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은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권 부회장이 회사 주식을 사서 책임 경영을 하려는 의지를 보냈다면 지금은 반대의 경우가 된 거죠. 갑작스럽게 주식을 팔아버리니까 이게 주주들한테는 우려할 일이 돼버렸다고 봐주시면 될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주들에게 실망감을 전해줬다라는 설명인 것 같고요. 이번에 권영수 부회장이 용퇴를 하면서 혹시 남긴 말은 없습니까? 권 부회장은 이번에 회사를 떠나면서 내년 글로벌 배터리 산업은 중요한 전환기를 맞을 것이다. 더 강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발빠른 실행력을 갖춘 젊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후임 김동명 사장을 높이 세워줬고요. 네네. 또한 세계 최고의 배터리 회사가 될 LG 엔솔을 앞으로 진심으로 응원하겠다라면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뒤에서는 주식을 팔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간 뭐 자신이 해외 사업장 투자라던가 혹은 뭐 수주를 많이 했잖아요. 수주 장고를 많이 쌓아놓을 만큼 미래 고객 확보 같은 이러한 엔솔 1.0 시대를 본인이 이끌었고 이제 그 다음 좀 더 젊은 리더십에게 이제 강력한 실행을 통해서 한 단계 도약할 그 시점이 됐다는 그 기회를 준 걸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너지 솔루션 2.0 시대 이제 기대가 되고요. 아까 잠깐 언급이 나오긴 했는데요. 그 네네. 권영수 부회장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나오게 되면 배터리 협회 그 회장직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제가 협회에 문의를 해보니까 권 부회장 개인이 협회장을 맡고 있다. 이렇게보다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회장사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적합하다고 합니다. 회사 자체가 회장사라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LG 에너지 솔루션 대표이사가 협회장을 맡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훨씬 쉬울 것 같은데요. 네네. 협회 정관에 따라서 회장 자리가 후임 LG 엔솔 대표, 즉 김동명 사장이죠. 김동명 사장한테 자동으로 승계가 된다고 합니다. 네. 사실상 이미 이제 용퇴를 권 부회장이 했으니까 김 사장이 이제 물려받았다고 봐도 되는데 네. 그래도 협회가 내년 한 2, 3월께에 뭐 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정식으로 김 사장을 협회장으로 추대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 김 사장 이력도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김동명 사장은요, 98년에 배터리 연구센터로 입사해서 R&D와 생산, 그리고 상품 기획, 사업 부장 등 배터리 사업 전반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확보하고 있는 최고 전문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2020년부터 자동차 전지 사업부장을 맡으면서 주요 고객 수주 증대, JV 추진 등 시장 선점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네네. 생산 공법 혁신, 제품 포트폴리오 다양화 등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에 큰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